관상쟁이의 한마디. 저는 김만수입니다. 올해 55이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말합니다. 양반 집안 어른다우신 분이라고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저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출세만 바라는 아비 마음이죠. 대대로 내려온 이 집안의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그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특히 아들 도윤이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죠. 도윤아,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윤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에요. 그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기특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름난 관상쟁이가 왔다더군요. 선앙필이라는 분인데 보는 눈이 신통하다 하던데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거든요. 관상쟁이 선앙필은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댁 아드님 관상 좀 봐주시오. 제가 말을 건네자 선앙필이 도윤이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장원급제할 상이요.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앙필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죠. 다만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르리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여인이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요. 선앙필의 말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최 씨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모습인데 이상하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어요. 아니,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짧게 대답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니. 제 집엔 아내와 며느리 될 처녀, 하녀들이 있어요. 그중 누가 도윤이의 앞길을 막겠다는 걸까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들렸어요. 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도윤이가 사랑채로 들어왔어요. 책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온 모양입니다. 도윤아, 너는 꼭 장원급제해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관상쟁이의 경고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가족을 의심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왔어요. 그 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후 불안의 씨앗. 관상쟁이를 만나고 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 아침 식사 때마다 아내 최 씨를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도 새삼 낯설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러세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딴청을 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혹시 도윤이 때문이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꼭 급제할 거예요. 최 씨의 말이 진심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관상쟁이의 말이 자꾸 떠올라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점심때 친구 재호가 찾아왔어요. 오랜 벗이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만수야,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어둡구나. 재호야, 너는 관상 같은 걸 믿니?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설마 점쟁이한테 갔다 온 건 아니겠지?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재호에게 털어놨어요. 관상쟁이가 한 말까지 모두요. 이봐. 만수야, 정신 차려라.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헛된 미신에 현혹되지 말라고. 최 씨 부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관상쟁이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어. 재호의 충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 씨가 밥그릇을 깨뜨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불길한 징조로 보였어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목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최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실수였어요. 실수. 요즘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최 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말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공부나 열심히 해.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제 곁에 누워서 말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최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관상쟁이의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는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을 흐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시장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늦어? 이웃집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림 이야기였어요. 최 씨의 대답이 진실한지 의심됐어요. 혹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관상쟁이의 말이 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3부 금단의 선택. 의심이 깊어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내 최 씨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도윤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도윤이는 과거 공부에 더욱 매달렸어요. 밤늦도록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도윤이가 저에게 따졌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도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관상쟁이의 말대로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면 아예 멀리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내거라. 최 씨가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도윤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서야. 제가 언제 도윤이 공부를 방해했나요? 최 씨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짐 싸거라. 여보,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거야. 도윤이가 급제하면 다시 돌아오면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내쫓는 게 도윤이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어요. 하지만 관상쟁이의 말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도윤이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를 왜 내쫓아요? 내쫓는 게 아니야. 내 앞길을 위한 일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제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요? 도윤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대들어본 적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말을 믿어라. 못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헤어놓는 게 옳은 일인가요? 도윤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라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여보, 도윤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최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집에 최 씨가 없으니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적막함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도윤이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은 이유를 말해주세요. 일주일 만에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관상쟁이가 그랬다. 집안의 여인이 너의 앞길을 막는다고. 관상쟁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셨단 말이에요. 도윤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사람은 내가 장원급제할 거라고도 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도윤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들은 저를 멀리했고 혼자 남은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사부, 흔들리는 도윤. 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은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어요. 도윤이의 공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도윤아,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아, 네.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상태로는 급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급제하면 다시 모시고 올게. 정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하겠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관상쟁이의 말이 계속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머니 뵈러 가고 싶어요. 안 돼.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때다. 한 번만요. 안부라도 묻고 싶어요. 도윤이의 간청이 애절했지만 거절했어요. 관상쟁이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가 몰래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 같았어요. 새벽에 돌아와서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산책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를 만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재호가 찾아왔어요. 만수야, 최 씨 부인이 친정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더구나. 그래, 이웃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어. 무슨 일로 친정에 돌아갔냐고 말이야. 재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수야, 아직도 그 관상쟁이 말을 믿고 있는 거야. 재호야, 너는 모른다. 그 사람 말이 너무 확실했어. 그런 헛소리에 가정을 깨뜨릴 셈이야. 재호가 답답해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무렵 도윤이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어요. 밤마다 어머니 꿈을 꾼다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과거가 끝날 때까지요. 그렇다. 도윤이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제 행복보다 출세가 더 중요한 거네요. 내 장래를 위한 일이야. 제 장래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헤어놓고서 무슨 장래가 있겠어요? 도윤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책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도윤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 놓고서요. 도윤이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건 아버지의 욕심일 뿐이에요. 도윤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지 않으시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어요. 무슨 소리냐? 각오하세요. 저는 가족 없는 출세는 원하지 않아요. 도윤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말 집을 나갈 각오인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관상쟁이의 말을 무시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오, 연화의 등장. 어느 날 오후, 집 대문 앞에서 낯선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을 보니 기생인 것 같았습니다. 김만수 어른 맞으시죠? 여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연화라고 합니다. 잠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연화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관상쟁이 선앙필 말씀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관상쟁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선앙필을 아시오? 잘 안다 못해 너무 잘 알죠. 연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관상쟁이 말 다 믿으셨소? 무슨 뜻인지. 그 자의 혀끝이 수많은 집안을 무너뜨렸다는 걸 아시오? 연화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선앙필이란 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무도 몰라요. 연화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혹시 부인을 내쫓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건 어떻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관상쟁이 말을 듣고 아내를 의심하신다고요? 연화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관상쟁이가 뭐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요.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고 했을 거예요. 정확했어요. 연화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당신은 선앙필과 무슨 사이요? 원수지간이라고 할까요? 연화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 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오.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내일 이때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연화가 떠나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관상쟁이가 저를 속인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연화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앙필의 혀끝이 수많은 집안을 무너뜨렸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저도 그 희생자인 셈이네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연화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른, 준비는 되셨나요? 무슨 준비 말이오? 진실을 들을 준비 말이에요. 연화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선앙필이란 자는 진짜 관상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오? 사기꾼이죠. 그것도 아주 치밀한 사기꾼이에요. 연화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자는 부자 집안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일부러 불안감을 심어놓죠. 불안감이라니 집안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연화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처분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요? 선앙필과 한패인 중간상들이 헐값에 사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나눠 가지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오? 제가 직접 당한 일이에요. 연화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 집안도 선앙필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연화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선앙필 말을 믿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일가족이 흩어졌죠. 그래서 기생이 되신 거군요. 달리 살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연화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른도 조심하세요. 이미 선앙필에 덫에 걸린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았소. 곧 그런 유혹이 올 거예요. 아들의 급제를 위해 땅을 팔라는 제안이 있을 겁니다. 연화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확실해요. 선앙필의 수법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때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낯선 여인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연화라는 분이야. 관상쟁이에 대해 말씀해 주러 오셨어. 도윤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혹시 선앙필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래, 맞다. 그럼 그 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가 연화에게 간절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연화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른,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인을 다시 모셔오세요. 하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선앙필이란 자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연화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소. 내일 제 친구를 데려올게요. 그분도 선앙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연화가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부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연화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함께 온 남자는 재호였습니다. 재호야, 너가 왜? 만수야, 어제 연화 씨를 만났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재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앙필이라는 자의 정체 말이야. 재호가 연화와 함께 안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만수야, 그 관상쟁이는 진짜 사기꾼이었어. 정말이야. 연화 씨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선앙필의 수법을 자세히 알려줬지.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른, 어제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선앙필은 원래 도박꾼이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이런 사기를 시작한 거죠. 연화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그 자는 옛날 제 연인에게 큰 빚을 졌어요. 도박에서 진 돈이었죠. 연인이라니, 송민호라는 양반이었어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죠. 연화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는 선앙필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세상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선앙필을 꼭 찾아서 응징하겠다고요. 재호가 덧붙였어요. 만수야, 연화 씨 말로는 선앙필이 지금까지 열댓 집안을 망쳤다고 해. 열댓 집안이나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 집안의 여인이 화를 부른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지. 재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집도 표적이 된 거야. 선앙필은 부자 집안을 미리 조사해서 접근하거든. 연화가 설명했어요. 어른 집안도 몇 달 전부터 조사했을 거예요. 가족 관계, 재산 규모, 약점까지 모두요. 그래서 도윤이 얘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재호가 무릎을 쳤어요. 맞아요.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죠. 연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 어른께 제안이 올 거예요. 무슨 제안? 아들의 급제를 위해 길한 땅을 사라는 제안이요. 길한 땅. 선앙필과 한패인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땅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라고 할 겁니다. 연화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 땅까지 노리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게 선앙필의 진짜 목적이에요. 재호가 화를 냈어요. 이런 악질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법으로는 어려워요.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연화가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전앙필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는 사람들을 속일 수 없을 테니까요. 연화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어요. 그때 도윤이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땅을 사겠다고 해요. 연아와 재호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기란 땅으로 이사하면 제가 꼭 급제할 거라고 했어요. 역시 연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앙필의 수법이 그대로네요.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 관상쟁이가 사기꾼이라는 걸요. 도윤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아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부인을 모셔오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럴게요. 정말 그럴게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7부 아들의 결단. 연아와 재호가 들려준 진실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과였을 거예요. 당장 어머니를 모셔오자. 정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가서 모셔올게. 도윤이가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가족 없는 출세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도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최 씨의 친정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최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야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최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을 모시러 왔어. 갑자기 무슨...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해결되나요? 여보, 사정이 있었어. 관상쟁이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제야 아셨군요. 저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그렇게 쉽게 의심하셨잖아요. 최 씨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한마디 말에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도윤이도 기다리고 있어. 도윤이도 저를 원할까요? 아버지 때문에 쫓겨난 어머니를요. 아니야, 도윤이가 제일 기뻐할 거야. 최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윤이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약속할게. 정말 약속해. 최 씨가 마지못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씨가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요.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가 달려 나왔어요. 어머니, 도윤아, 많이 기다렸지?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관상쟁이 같은 말 안 믿으시죠? 그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도윤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요. 도윤아, 만약 또 가족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가족을 택할 거예요. 도윤이의 말에 깊이 반성했어요. 출세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아들이 저보다 먼저 깨달았네요. 아버지는 제 앞길을 지켜주신 게 아니라 제 삶을 망치신 거예요. 도윤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아버지가 변할게. 정말요? 그럼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또 다른 관상쟁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상처받은 가족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발부, 파멸과 깨달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관상쟁이 선앙필이 다른 고을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재호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만수야, 선앙필이 잠적했어. 잠적이라니? 어젯밤에 짐을 빼서 사라졌다고 해. 아마 자기 정체가 탄로났다는 걸 안 모양이야. 비겁한 놈이군. 그뿐만 아니야.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어. 재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게 10가구야. 모두 선앙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세상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연아 씨 덕분에 큰 화를 면한 셈이야. 정말, 그래. 연아 씨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때 최 씨가 나타났어요. 며칠 전부터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저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선앙필이 도망쳤다는 얘기야. 그렇군요. 당연한 일이죠. 최 씨의 말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여보, 언제까지 나를 멀리할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상처가 너무 깊었나 봅니다. 도윤이가 공부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과거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 언제인데? 다음 달이에요. 준비는 잘 되고 있니? 걱정 마세요.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집중이 잘 돼요. 도윤이의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최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여호! 여호! 급히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이 깊어 보입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군요. 그럼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의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때문에 아내가 병든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도윤아, 어머니를 내쫓았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도윤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최 씨를 간병하면서 깊이 반성했어요. 관상쟁이 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최 씨는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텅 빈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한마디 말에 내 집안을 잃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상에 집착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우시고 계세요.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버지. 네, 어머니가 깨어나면 정말로 잘해드릴 거야. 어머니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우리가 잘 간병하면요. 도윤이의 위로에 조금 힘이 났어요. 며칠 후 다행히 최 씨가 깨어났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럭저럭. 최 씨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저도 지쳤어요. 최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도윤이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괜찮다. 도윤아, 다음에 다시 보면 돼.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제가 꼭 급제하길 바라셨잖아요. 아니야.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몇 달 후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에요. 갑자기 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세요. 도윤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직도 아내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결국 도윤이는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출세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도윤이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했어요. 최 씨와 저만 남았지만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뭘? 관상쟁이 말 믿었던 거요. 물론 후회해. 평생 후회할 거야. 저도 상처받았지만 여보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최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최 씨가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다는 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관상쟁이의 한마디가 제 집안을 어떻게 무너뜨릴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도윤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죠.